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아무튼 요 개념이에요. 요거 하시면 다른 거 할 거 없이. 나머지 쉽죠? 투사법이라든지 생산성, 이직률, 출퇴근 상황, 기타 안전사고율까지. 그래서 1부터 5까지를 다 적어 놓으시되 이거 아닌 것들을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쉬운 거니까. 자, 밑에 사기 제고 방안은 너무 쉬워요. 할 거 따로 없고. 예제도 국어 문제예요. 풀어볼까요? 자, 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랬죠. 심리적 요인이 아닌 것은. 근무 환경은 이게 심리 요소인가요? 아니죠. 이번처럼 친밀도, 기대, 소속감 다 심리 요인이고 1번만 관계없죠. 이거는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추는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사기와 관계된 내용이 이제 보수인데, 보수. 자, 일단 보수라는 기본 개념은 우리 그의 근무 대가를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우리가 사기라고 불러요.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고, 두 번째, 자, 사기의 결정률이 나오죠. 자, 상한 경제적 요인이 있고 경제적 요인, 그다음에 뭐 사회 기타 윤리적 요인도 있고, 이게 보수라면 기타 부가적 요인도 있고 부가적 요인, 그다음에 정책적 요인 등이 있어요. 이렇게 한 4가지 경제적, 그다음에 사회 윤리적, 그다음에 부가적, 그다음에 정책적 요인 등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돼. 일단 그래서 1071페이지 보시면 저 위에 보수 수준의 일반적 결정 요인에서 경제적 요인에서 민간 기업, 국민의 담세 능력, 정부의 재정력,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사회 또는 윤리상 요인은 뭐냐면 아무리 안 줘도 우리 생계비는 줘야겠죠. 생계비가 한선이 되어서 생계비 정도는 고려한다. 그런 말이고, 세 번째, 부가적으로 휴가, 병가, 뭐 신분, 연금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받는 금전상의 보상은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혜택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보수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정책적 요인은 더 쉽죠. 근무 의욕을 위해서 사기를 고려해서 한다는 거. 여기 볼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공무원 되어서 받는 보수가 적을지라도 이 보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연금, 그다음에 신분 보장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자, A라는 임금안이 있고요, B라는 임금안이 있어요. A라는 임금안은 뭐냐면 연봉 1억이에요. B는 연봉 3천만 원. 여기는 연금은 없어요. 없고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여기는 연금을 주고 신분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정년까지는 다 보장이 되는 상태고, 이런 상태. 자, 뭐가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게 더 있어요. 왜? 길게 본다면 이게 더 많이 받는 결과가 돼요. 1억 받다가 한 3년 근무하다 그만두는 것보다야 3천 받아서 계속 하는 게 낫겠죠. 직장 그만두고도 더 받을 거니까, 연금 같은 건. 이게 더 나은, 공무원들은 이쪽인 거죠. 민간들은 지금 당장 받는 것 많아도 결국은 연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더 적게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이죠. 우리 민간들은 임금을 높게 받다가 일찍 끝나지만, 공무원들은 적게 받아도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연금도 받아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전체를 따지면 이게 더 이거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은 적어도 우리가 보수를 보고서 공무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보수에 관심 많이 가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이게 보수의 결정 요인 4가지 됐나요? 경제적, 그다음에 윤리적, 그다음에 부가적, 정책적 등이 이제 보수의 결정 요인이고, 세 번째는, 자, 보수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은 시험에서는 아주는 안 나오지만 크게만 여러분들, 자, 기본급이라는 거하고 기본급, 그다음에 부가급이 있어요. 자, 이 기본급이 다른 말로는 이제 봉급을 뜻하는 것이고, 봉급, 그리고 이게 수당이죠. 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요 기본급 종류에 뭐 생활급, 직무급, 성과급, 자격급, 직능급 등 막 나와요. 굳이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고, 요 수당도 뭐 가족 수당도 있고 특수 근무지도 있고 직책 수당도 있고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수당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아시면 돼. 개념. 자, 그 정도가 이제 시험에서, 특히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보수 결정 요인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종류는 비록
내용이 많아 보여도 크게는 없는 거니까요. 그 정도만 굴려 놓으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자 1076 가보시면 거기에 보수표 작성 나와요. 자 마찬가지 이 내용도 문제에서 정말 어쩌다 한 번쯤 나오는 사항이지만 한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 J커브라고 하는 거하고 J커브, 두 번째 하우상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마 그 내용은 1076페이지에 보수 곡선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4번 그 그림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하후상박이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곡선을 가져요. 공무원 보수가 이렇게 J자 커브다. 뭐냐면 자 이게 직급이고 이게 보수라면 직급이 올라가도 당분간은요 보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직급은 올라가지만 보수는 차이가 얼마 안 나. 9급하고 8급, 8급하고 7급, 6급 간에 보수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러다가 일정한 직급에 가는 순간에 직급은 하나 차이지만은 보수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J컵이라는 뜻이. 그만큼 상위직에서의 곤란도라든지 책임도를 반영한다 그런 뜻이. 요거 하시면 개념만 하우상박. 그다음에 참 J컵이고. 자 하우상박은 뭐냐면 우리 민간과 비교할 경우에 하위직은 후한 편이고 상위직은 박하다 그런 뜻이. 이런 식이죠. 자 민간은 이렇게 돼. 민간들은 이런 보수 곡선을 갖지만 공무원들은 이런 보수예요. 이렇게. 공무원들은 그러면 자 민간에서의 하위직하고 그다음에 요 고위직과는 격차가 심하죠. 아주 우리 민간 좀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수억 수십억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원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하위 직급하고 요 상위 직급 간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상위직은 굉장히 박한 거죠. 민간에서 상위직이 받는 돈과 공무원 중에서 상위직이 받는 돈 간의 차이가 심해서 아주 박하다 그런 말하고 오히려 하위직은 후한 편인 거죠. 이런 식이에요. 하후 상박 뜻이에요. 하위직이 후한 반면에 상위직은 박하다 그런 뜻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념만. 이게 이제 보수당에서는 알고 있을 만한 사항이죠. 나머지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연금은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뭘 아냐면 첫 번째 연금의 특징이 거치 보수설이라고 해요. 돈을 맡겨놨다가 찾아온다 그런 내 보수의 일부를 바로 주지 않고 연금에다가 저장했다가 나중에 준다 그런 내용이 이게 거치 보수 개념이고 연금은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한다. 연금 기금이 있어서 기금제 그리고 연금은요 내 보수의 일부를 떼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한다라고 해서 그를 기여제라고 해요. 기금제, 기여제. 이게 연금의 특징이다. 이렇게 됐죠? 요거만 하시면 돼요. 시험은 거의 안 남아요. 안 나오고 나와봤자 이제 특징 물어볼 때 요거만 하시면 되고 참고로 107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그 박스가 있죠. 자, 해가 지나면서 개인 기여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물어보시면 돼요. 자, 기여금이 과거에 내 보수에 8.5%만 떼어놨다가 줬던 것을 지금은 작년부터는 9.7, 올해는 10.3, 내년 가면 10.8을 떼요. 내 보수의 일부분을 떼는데 떼는 비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기여는 많이 하게 되고 타는 거 더 적게 타게 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은 해가 지나갈수록 손해보는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반면에 우리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참고로 우리가 연금을 수급하는 연령은 65세예요. 퇴직하고 바로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다음에 나이가 5년 지나서 65세가 될 때부터 받아요. 연금 수급 연령이 좀 연장됐어. 65세로. 다 특징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넘겨볼게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세요. 자, 근무 규율 가보시면 근무 규율. 자, 여러분 시험이 막 다가오니까 마음은 점점 막 급해지고 공부는 한 거 없고 막 그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그 강원도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3, 4를 잘 보내서 정말 내 수험 기간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좋은 결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항상. 자, 근무 규율도 몇 가지 주제가 딱 뭉쳐있는 내용인데, 근무 규율은. 자, 요 안에 있는 주제가 첫 번째, 공직 부패가 있고, 윤리가 있고, 윤리. 그리고 공직 부패. 지금 있는 것들이 다, 나름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사항이라서 공부하기가 더 편해요, 오히려. 편하니까, 뭐가 나오면, 그게 어디 있지라는 그런 사실을 항상 머리에 딱 염두에 두고 온다면, 분명히,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립. 정치적인 중립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분 보장과 징계가 나오죠. 신분 보장과 징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온 부분이 부패 문제. 부패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부패,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특히 부패 문제가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때였고, 작년도에 좀 뜸한 반면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이 부패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나머지 여러분 중립과 단체는요 굉장히 단순해서 거의 나올 게 없어요. 거의 간단하게만 몇 가지 법령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요 신분 보장과 징계 중에서 신분 보장도 작년에 바뀐 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은 볼 필요가 있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요 징계는 늘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라서 마찬가지 봐놓으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 규율이라는 것은 보통 법으로 강조하는 거죠. 강제. 이거 해라. 지켜라. 그런 말인데, 따라서 거의 모든 사항이 법률에